지금 다음 시간에 주로 할 게 이제 MBTI예요. MBTI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도 MBTI를 해봤는데 MBTI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네, 뭐 있다고는 하더라. 네, 하셨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 검사지를 따로 준비를 못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약간 간편 검사 같이 그런 거라서 선생님들이 하고 나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을 계기로 좀 관심이 있으시면 복지관이나 아니면 학교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면 MBTI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자기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데, 저의 유형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선생님들 아시고 나서 듣는 게 훨씬 재밌으실 것 같으니까. 네. 일단 MBTI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랑 마이어스가 개발한 건데, 자, 마이어스 저분이 이제 엄마예요. 그리고 브릭스가 딸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랑 딸이 개발한 검사지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성애가 여기서 발휘가 된 거죠. 자, 자기 딸 이름을 앞에다 딱 이렇게 해줘서 원래는 BMTI가 됐을 뻔했는데 MBTI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죠. 마이어스가 딸이고 브릭스가 엄마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든 검사지인데 성격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심혜숙이라는 수녀님이세요. 수녀님이시고 김정택 이분은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데 이 MBTI를 미국에 있던 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신부님, 지금 그래서 심혜수 선생님은 부산대에 계시고, 김정택 이분은 서강대에 계세요. 서강대가 왜 그거 천주교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재단이.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표준화를 시켜서 지금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조직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혹시 MBTI에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MBTI가 마음사랑이라는 거기서 이제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틀을 워크숍을 들으시면 돼요. 그럼 초급 과정이 이틀 들으시면 되고 중급 해서 고급 해서 마지막에 무슨 강사 과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이제 MBTI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 중급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나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여기는 인원이 적어서 유형별로 못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시면 유형별로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엄청 재밌어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관심을 좀 가지셔서 또 MBTI도 들어보시고 MBTI를 딱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이해가 되고 대충 이렇게 가늠이 돼요. 저분은 ENTP겠다. 저분은 약간 ISTJ? 이런 약간 추측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워크숍이 열려요. 그래서 그 일정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들으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워크숍이었는데. 그래서 MBTI는 성격 유형 검사고요. 1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종이 제가 나눠드렸던 거 이쪽에 보면 16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를 하시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ESFJ가 처음에 나왔어요. ESFJ가 나왔다가 또 그러니까 5년 전에 했을 때 ESFJ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해봤을 때는 또 ISFJ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선생님들 이 사이트 알려드리려고 하면서 또 사이트로 한번 해봤는데
ESFP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시면 이게 지금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E랑 I가 있는데 그 E는 외향성이고 I는 내향성이죠. 네, 그래서 외향성, 내향성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향성을 어떻게든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외향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 유형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생님들이 왼손잡이신 분. 보통 오른손이 편하고 그런 게 있지만 사람들마다 오른손이 편한 사람도 있고 왼손이 편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거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사정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다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편하고 그런 편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브릭스랑 마이어스가 만들 때 브릭스죠. 그 엄마가 처음에 이런 성격 유형 테스트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했겠죠, 만들기 전에. 봤더니 융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상담 이론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융, 프로이드 막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정신 분석할 때 프로이드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융이라는 사람은 주로 모래놀이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 융의 이론들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융의 그 심리 유형론이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건 뒤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융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융이에요. 프로이드. 네. 이 프로이드는 말년에 되게 먹을 것도 못 먹고 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뼈를 이렇게 들어가셨죠. 마지막에 구강암? 암이 걸리셔갖고 음식물을 거의 씹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되게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안락사를 선택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 이 프로이드와 융이 있는데 이 둘이 처음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학계가 막 열광을 했어요. 열광 막 하면서 이제 이 융도 저 이론이 되게 매력적이다 하면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정말 아끼는 제자가 된 거죠. 19살 차이 나니까 거의 그냥 그 당시에는 아빠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아들뻘의 융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학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이제 둘이서 토론을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게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 프로이드를 딱 얘기하면 꿈을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 막 이렇게 TV 보다가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꿈을 해석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프로이드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꿈을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융은 아니다, 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꿈은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서 갈등이 너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융이 프로이드랑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둘이 완전 깨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전혀 성격과 관련 없는데 왜 이야기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융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말년에 막 자기 회고할 때 내가 그때 프로이드를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았어야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정도로 후회를 했는데 그런 후회를 하면서 왜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왜 프로이드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융이. 그래서 융이 심리 유형론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래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서 그 방법이 달라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선호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인식과 판단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MBTI 이제 특성이 나오는데요. 인식과 판단 부분을 이 융이 처음 얘기한 부분이에요. 요 두세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S랑 N, T와 F는 융이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어스랑 브루익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외향, 내향을 추가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 유형을 추가한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중간이 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아니면 활동지를 보시면 자, 활동지 1페이지 중간에 제가 짙게 선을 해놨죠. 네, 그죠? 거기를 0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0점 기준으로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ESFJ였는데 그 다음에 했더니 ISFJ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ESFP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0점을 중심으로 저는 여기 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향이 1, 2점 나오고 어떨 때는 외향이 1, 2점 나오면 저는 어떨 때는 E 나왔다 어떨 때는 I 나왔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I가 1점이라도 더 높으면 I 유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말고 마지막에 제가 또 J랑 P가 왔다 갔다 했죠. 그것도 역시나 0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제가 인식형이었다고 어떨 때는 판단형이었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이 어떨 때는 바뀌고 어떨 때는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무조건 I형이면 저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점수가 극단으로 높은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떨 때는 E가 될 수도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나 지금 이따가 그 제가 사이트 알려드리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해보실 텐데 그거 하실 때 막상 딱 유형 나와서 들어보니까 난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여기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지금 요 0 근처에서 방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점수가 극단으로 높으면 한쪽으로 극단으로 높으면 유형이 명확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100% 맞아요. 저는 저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거를 일단 유형별로 나눠서 막 얘기를 해보겠지만 나중에 선생님들 또 조금 들으면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해보시든가 이러면은 또 유형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E랑 I 중에 뭔가, S랑 N 중에 뭔가, T랑 F 중에 뭔가, J랑 P 중에 뭔가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으로 막 나뉘는 거예요. 이게 조합에 따라서. 자, 이건 뭐냐면 처음에 외향, 내향으로 나눠진 건 뭐냐면 이거는 너무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막 수다 떨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랑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또 집에 가서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E가 나오고 어떨 때는 I가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왜 아이가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시간 왜 저렇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E예요. 바깥에 활동하면서 막 에너지를 발산하고 다니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인식할 때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S랑 N으로 나뉘는데요. 자, 감각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어떤 거를 디테일하게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이렇게 볼 때도 선생님이 안경을 썼고 하고 머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 숲을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극단으로 S예요. 저는 극단으로 S예요. 그래서 이 직관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이렇게 조금씩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게 뜬구름 잡는다? 그러니까 S인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환도 되게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크게 이렇게 한 뭉태기씩 이렇게 적어두시고 강의도 들어보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한데 무슨 내용이지? 나중에 듣고 나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수업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S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각형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N인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S인지 N인지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자, 내가 지금 어떤 스타일인가 조금씩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은 판단,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중심으로 판단을 하냐예요. 저는 극단은 아니지만 F에 가까워요. F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절대 T가 나오지는 않아요, 저는. 네, F가 늘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어떤 교수님들은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은 그러시군요. 제가 약간 그런데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같이 안 돼요. 그럼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바로 T랑 F의 차이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F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먼저예요. 근데 T인 사람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접근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T고 나는 F다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T인지 F인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특히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T인 사람이 약간 안 맞아요, 저랑. 왜냐면 저 사람 너무 인간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이제 T인 사람들이 주로 그렇고, 특히 이거 딱 보면 여자들이 조금 더 F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일단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초점을 맞춰서 T인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 FT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예로 제 친구가 이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둔 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 애가 부모 상담 이제 입학하고 처음 부모 상담을 갔더니 선생님이 얘가 ADHD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부모 상담 갔는데 친구가 완전 패닉이 됐겠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도 잘 다녔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도 T예요. 그 친구의 남편도 T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한테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F잖아요. 저는 F인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T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부가 둘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이게 지금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 얘가 학교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T인 사람은 지금 이미 문제는 저질러졌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막 판단하는 그런 게 우선이라면 F인 사람은 저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야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J랑 P가 나오는데 생활 양식의 차이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에 MBTI 처음 됐을 때 J가 되게 극단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JP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J가 극단인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선생님들 중에 피곤한 분 계실까요? 완벽주의. 지나치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은 P인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갈까? 아유, 어디든 가면 되지. 야, 비행기 표만 끊어오면 돼. 가서 그냥 정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제2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숙소는 뭘 할 건데, 렌트는 어떤 거 할 건데, 그래서 어디 갈 건데,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제2인 거예요. 그리고 P인 사람은 아유, 그냥 뭐 제대로 되지. 제가 예전에는 제2가 극단이었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저의 석사 논문 주제가 완벽주의였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이였다가 지금 제이를 많이 버리고 사람이 엄청 이렇게 유해진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제이가 되게 극단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이랑 P가. 근데 오히려 P인 사람들이 제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네, 직장 생활을 하면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를 시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오타 장렬 네, 오타 많고 막 줄 제대로 안 맞춰져 있고 막 이래서 보면 아 지저분해 이런 생각이 들게 문서 작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P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J인 사람들은 딱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딱 만들어갖고 딱 드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유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의 조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 다시 한번 외향형, 내향형. 네, 주의 집중이 외부에 쏠려 있어요. 내향형은 자기 내부에 쏠려 있어요.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통찰력 엄청 높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막 꽁냥꽁냥 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I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문자나 텍스트 이렇게 할 때 문자로 연락하는 사람 편한 사람들은 I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직접 바로 확 전화해야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E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선생님들 이제 I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한다. 보육교사인데 같은 보육교사인데 바로 막 전화해서 선생님 어쩌고 막 얘기하면 진정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과격하게 들어온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I인 사람들이 일을 볼 때. 그래서 그런 성향들을 서로 파악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I이기 때문에 저런 거야. 저 사람은 E이기 때문에 저럴 거야. 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경험하고 나서 이해를 하고 외향형은 내향형은 경험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요. 그래서 I인 사람은 행동을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E인 사람은 일단 행동으로 저질러요. 저질러 놓고 결과를 경험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I인 사람이 일을 보면 되게 저 사람 너무 그냥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감각형, 직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형은 이제 오감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이 직관인 사람들은 육감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N인 사람들 중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들을 이렇게 창의력 있게 팍팍 이렇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N인 사람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S인 사람이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N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창의력 있는 사람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숲을 보죠. 네, S인 사람은 나무를 봐요. 저는 나무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거죠. 막 나무에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보다가 보면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S인 사람들이. 네, 저는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자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이 N인 사람들은 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시적인 게 있는데 저는 늘 미시적으로만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서 좀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나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는데 봤더니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네. 그래서 S인 사람과 N인 사람이 그런 점에서 되게 다른데 저는 그래서 N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한 번씩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 T인 사람, F인 사람은 너무 명확하시죠. 이제 판단을 할 때 F인 사람은 되게 협조적이에요. 뭘 하자고 하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따라가는 스타일이라면 이 T인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도 아니지. 이건 원칙에 안 맞는 거지. 일단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F인 사람 입장에서는 T 되게 인간미 없어. 이런 거고 T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일은 일이지. 막 이런 느낌. 네, 그래서 F랑 T는 T는 일단 맞다 틀리다가 좋고 기준이고 감정형은 좋다 나쁘다가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판단형, 인신형도 다시 한번 보면 판단형은 체계적으로 그래서 J인 사람과 P인 사람의 집을 가보면 대충 알아요. 자, 집이 막 어질러져 있다. 그럼 J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제가 극단으로 J였을 때도 저는 집 정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J랑 P가 그런 점에서 달라요. J는 막 이렇게 집 아기자기하게 막 예쁘게 꾸며놓고 늘 깔끔하게 탁 해놓으면 P인 사람들은 막 이거 벗어서 집어 던져놓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저는 J였지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이제는 좀 구분이 되시나요? E랑 I가 어떤 차이가 있고 S랑 N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 T랑 F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J랑 P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구분이 되시면 일단은 선생님들의 여기 처음 있죠? 선호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체크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E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 약간의 체크를 하시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로 극단인지 중앙인지 정도를 파악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유형이 다 파악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E다. E다. 네. 나는 I다. 네, 반반 아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S다. 나는 N이다. 네. N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실제로도 S가 많고 N이 그렇게 많지 않은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T다. T다. 네. 나는 F다. 네, F. 그래서 상담을 하시기에는 F가 훨씬 좋으세요. 네. 그래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F 유형들이 훨씬 공감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담을 혹시 관심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근데 관심이 있는데 T다. 이러면은 조금 더 F의 성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T지만 얼마든지 F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F여도 T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는 J다. J. 자, 나는 P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을 적어봤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MBTI 테스트를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다 스마트폰이시죠. 혹시 스마트폰 아니어서 나는 인터넷을 못 써요 하시는 분 없으시면 휴대폰을 여셔서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MBTI 성격 유형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유형을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방금 체크했던 거기에다가 실제로 거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게 내 기준이 0을 정점으로 어디에 더 가까운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호기심을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비동의하면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다시. 호기심 때문에 행동한다. 행동한다고. 아무래도 약간 그게 번역투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말이 약간 어렵다 생각되는 게 있는데 예, 안 되면 그렇게 질문하는 자세 매우 좋아요. 선생님 아까 아이의 손에 드셨지만 0에 가까운 아이실 것 같은 네, 2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가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꿈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자 하는 장래의 꿈이 있죠. 네. 네, 장래의 꿈이 현실과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고려해서 꿈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네. 자, 꿈이 선생님의 미래의 장래에 희망하는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세요. 장래 희망과 관련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현실과 사건, 내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거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은 되게 얼토당토안하게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정말 현실로 하기 어려운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동의가 선생님의 지금 생각이 뭔데요? 현실을 맞춰서. 그럼 맞아요. 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 내가 추측했던 유형을 써보시고 밑에 검사 결과 유형, 실제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유형을 한번 써보세요. 한다는 게 내가 선택해야 할 게 있지만 그거 안 선택 무슨 말이야?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걸 애매하네요. 그걸 보류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는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보류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면 동의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죠. 네. 네. 아, 네, 맞아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결과가. 바로 영어로 되는 게 결과예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INFP. 네, 그 INFP가 결과예요. 그 T는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이게 T에 가까운 F인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한 건데 그냥 요 앞에만 보시면 돼요. 아. INFP. 네. 그 밑에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 그림에 맞춰서 어느 정도에 가까운지 0에 가까운 F인지 T인지 뭐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유형이 나오셨나요? 내가 추측한 유형이랑 너무 똑같다. 추측한 유형과 일치했다. 네. 통찰력이 높으신 분들. 의외로 했더니 다르더라가 나머지죠. 나머지 분들. 뭐가 다르게 나오셨나요? 난 인 줄 알았는데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있나요? F에 가깝게 나오셨나요? 점수도 F 점수가 많이 높나요? 0에 가깝게 높나요? 그 퍼센트가 있을 때 중간에서 60이요? 아, 그러면은 어쩔 때는 또 가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유형을 일단 판단을 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다들 그러면 하나씩 물어볼게요. ISTJ가 나오셨다. ISTJ 아무도 안 계시나요? 세상에 빛과 소금인데 여기엔 빛과 소금이 없군요. 자, ISFJ가 나왔다. ISFJ. 저도 가끔씩 나오는 ISFJ. 네. 아주 착실하게 협조 잘하실 거예요. 정말 가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나 되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INFJ요. INFJ. 네. 나중에 보겠지만 NF가 적혀있는 분들이 되게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 네,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분석하고 N인 분들이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분석하면서 뭔가 체계화시켜 나가시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NF가 중간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 마이어스랑 브릭스 이분들도 INFJ, INFP예요. 네. 자, 그 다음에 INTJ다. INTJ. 없으세요? 지금 우리 ISFJ만 나오신 거죠, 지금까지. 자, 그 다음 ISTP. 오. ISFP. ISFP. 네. ISFP들은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네. 가끔씩 보면은 조금 체계적이지 않아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채워줘야 되는 이렇게 네.
예쁨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INFP. 잔다르크형입니다. 묵묵히 나만의 세계로 꿋꿋이 가는 스타일. 네. 네. 되게 귀여우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INTP. 네, INTP. 전략가, 비평적 관점을 가진 전략가십니다. 네, 근데 이 회사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보면 이 NT 성향이 많으세요. NT가. 예, 예. 왜냐면 N을 키워야 돼요. 회사에서는 이익 추구 막 이런 것들이 일단은 T를 많이 키워야 돼요. 회사에서는. 왜냐면 이익 추구나 이런 게 중점이 돼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의 상황을 다 봐주면 안 되기 때문에 T가 아무래도 더 길러지기 쉬워요. 그리고 N인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N과 T를 많이 키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ESTP. 되게 몰리는데요. 자, ESFP. 자, 제가 가끔 또 나오는 ESFP. 네. 자, ESFP는 우호적인 성향이에요. 네. 사람 좋다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J가 여기에 J까지 딱 있으면 약간 꼼꼼한 스타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거든요. J가 있으면. 근데 ESFP들은 아주 온화하게 하면서 이렇게 융통성도 많이 발휘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ENFP. ENFP 의외로 많으시네요. 네, ENFP 스파크형. 자, NF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아주 전공적으로 봤을 때는 잘 맞는 분들이세요. 네. 그다음 ENTP. 개인적으로 저는 ENTP랑 별로 안 맞아요. ENTP인 분들이 막 리액션 크게 하면서 뭔가를 뱉어내요. 미친 듯이 적고 있다 보면 뒤처리는 안 하고 안녕 이러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확 수습을 하는데 보면 제가 그래서 ENTP랑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서 가끔씩 와 되게 새로운 생각했다 하는데 그냥 자기 꽂힌 대로 막 얘기하고 나서는 그래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러고 딱 빠져나가는 그런 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J까지 붙으면 조금 더 그래도 자기가 처리할 건 하고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P가 있기 때문에 ENTP는 그래서 발명가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STJ 역시 없으시고 ESFJ 많으실 것 같은데 네, ESFJ 네, 제가 처음에 MBTI 했을 때 나왔던 ESFJ 타인에게 봉사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보고 내가 그렇게까지 착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ESFJ는 되게 꼼꼼하시고 그러면서 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스타일인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간에서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ENFJ. ENFJ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말씀 잘하시나요? 그닥 네 그렇지만 ENFJ 스타일은 이렇게 뭔가 거시적으로 보시면서도 남을 많이 배려하는 F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필요할 때 딱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주 그런 스타일이시죠. ENTJ 네 지도자형. 지도자형이신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16가지가 있는데 아마 딱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읽어보시고 나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서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한 며칠 뒤에 다시 해보시거나 한 달 뒤에 다시 해보시거나 이러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MBTI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동안 하루 종일 8시간씩 16시간을 기초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워크샵을 가시면. 근데 저는 정말 2시간 막 이 정도로 자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바에 안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MBTI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네, 우리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는 검사지를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휴대폰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진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건 정말 맛배기 요만큼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알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MBTI를 하면 나를 그냥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지 이 성격이 나쁘다 좋다는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F면 당연히 T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성격 되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해하는 도구로 쓰셔야지 저 사람 그래서 저 유형이기 때문에 되게 나빠. 아니야.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너무 판단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성격은 결국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알면서 내 성향이 이러하니까 이걸 조금 더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됐던 이유는 내가 그동안 저성향인 사람을 많이 못 만났거나 혹은 저 성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를 생각을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약간 이런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I랑 E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 I이신 분, 네, I이신 분, E이신 분, I이신 분들이 그러면 저쪽에 잠시 자리를 잡고 앉으실까요? 그리고 E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자리를 계속 유형마다 바꿀 거예요. S랑 N이랑 또 나눠서 얘기해 볼 거고 T랑 F, J랑 P 또 나눠서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가방은 일단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눠서 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은 그냥 자기 자리에 원래 두시고 자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I이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셔갖고 같이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 E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I이신 분들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근데 I이신 분들 중에서도 외향성을 발휘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자, 어떤 거를 서로 대화를 나눠보시냐면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아이다 보니까 이런 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래서 반대 유형. 지금 아이이신 분들은 2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인지 2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2인 분들은 아이 유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그냥 대표로 한 분이 그 요약하신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수다 떨 시간을 드릴게요.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실게요. 자, 지금 아이 약간 걱정돼요. 지금 누가 과연 주도해서 그나마 대화를 이끌어내실 것인가? 뭐예요?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가운데 계시니까 잘 아시겠어요? 네. 제가 다음 달에 발표를 내니까는 힘이 좋고 특별한 거에 못 먹듣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는 좀 아닌 것 같아. 선생님 계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죠? 싶으면 거기 가시면 가끔 운동 다니면서 좋아할 때 스트레스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땀 그냥 내가 이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네,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나는 이가 저는 챙기는 거예요. 아이에 가까운 다시 계속 아이에 가까운 아이에 술 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라고 해요. 네네네 진짜 아니세요. 일단 스트레스가 그래요. 어른들이 너무 신경 만나고 나면은 이성형이 보이는데서 스트레스는 엄청 많고 근데 이게 성향이 딱딱 나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 가지 다 성향이 있는데 어느 게 퍼센티지가 많이 나뉘느냐 아인데 사회적으로 수습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만나고 하니까 되게 입혀지는 거예요. 사실 소중하는 게 자고 일어나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의 어려운 점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점. 근데 2인 사람은 아마 없으시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네. 다 돌아가면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해라. 이런 어렸을 때는 오해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얘는 무조건 이렇게 밝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얇고 넓은 인간들 약간 싸가지가 없고 어려운 점을 근데 얘기해. 실제로는 정반대인데 겉으로 보이는 게 많으니까 어려운 점 쓰셨어요? 그러신 거죠? 끝나가시지 않았어요? 아니구나. 그럼 오늘은 어려운 점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이 안 얘기 안 생각하려고 챙겨 제가 이제 집중 못하고 이 사람들이 저녁 챙기고 이러면서 나면 에너지가 막 분산되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문제가 생기면 표현을 하세요. 이해가 안 돼. 친구랑 같이 있어서 이해가 안 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항상 아니에요. 딱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런 저보다 그런 거를 그 아이 자주 하다 보니까 성향이 똑같은 거. 근데 그 사람 힘들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신경 쓰여요. 이해가 안 돼.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 이해를 못하는 약간 그래서 저왜 저 사람들은 저 행동이 다음 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그러면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왜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하는 거 새로운 사람들 기본인데 제가 그때 가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정말 저녁 얘기하시는 친구들
그치. 우리가 크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깔려고 하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내향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남들 다 뭘 보고 감상을 얘기할 때 애들이 부정적인 걸 먼저 다뤄서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오늘도 이게 친구들 채팅방에 사진이 이게 나중에 나왔는데 터득한 거죠. 약간 길에 다니는 학교에서 커가는 개였거든요. 근데 내향적인 친구들 꼬질꼬질해. 근데 귀엽네. 이러거나 막 근데 외향적인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 사라지면 찾아오고 웃긴다 막 이렇게 괜히 막 화내. 안돼 약간 부정적인 약간 조직 생활에서 왜 외향적인 주변 사람들 다 이걸 신경을 쓰잖아요. 말하는 거나 얘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느끼는 대로 막 이런 거를 것보다 주제에 너무 그 사람 생각하니 근데 막 가식적인 무슨 생각할 그런 생각하지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이런 거를 표현을 안 하니까. 표현 안 해서 내가 선택 못하기 때문에 유명하고 가까워지기 쉽지가 않지 한 번에 노래를 해는 그 말에 막 생각을 좀 표정을 좀 바꿔주면 많이 나요. 노래를 해 많이 너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 노래를 살아보면은 이게 스튜디오 타협해서 사과를 부르니까 어려운 점은 이제 유형이 INTP라고 하는데 비평적인 감정을 표현한 친구가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이게 사람들의 성격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격 방향성을 대립이구나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뛰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회사에서 이 성격이 어려운 점은 방향성은 맞는데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런 훌륭한 그 예시 같은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얘기를 하시면서 에너지를 얻으세요? 아니면은 만나면 피곤하거나 그 오래 사람을 보고 상대방 일을 하는 것도 지치게 하잖아. 처음에 엄청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근데 반대로 좀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근데 저분들 막 정신없어 집에 가면 이런 거 제가 시끄러워. 오늘 너무 정신없어 겁나 봐요 이렇게. 얘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자기 할 말만 사용하지 않아요. 맞아. 내성적 거에서 이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에너지가 저는 여러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여러 사람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들어요. 잘막 이렇게 얘기 나가고 나서가지고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런 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되면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거. 말을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했는데 이상하게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맞아 그것도 얘기하고 가운데라서. 네. 기분이 잘 타는 거 같아요. 좀 반응이 좋으면 사람들 보면 리액션이 좋으면 같이 이제 막 오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좀 가만히 하면 그러면 그들은 안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만 하면 끝인 경우가 많잖아. 신중하게 생각하지. 부러운 게 없나 봐요. 진짜 싫은 거 아니 저희도 가끔 내향적이긴 하잖아요. 같이 말안 하고 싶으면 아 75%긴 한데 나도 얌전하지만 되지 뭐. 나랑 근데 다들 몇 번 왔어요? 하지 않아. 써놨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지 뭐. 쉽게 되지.
달라져. 한 2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릴게요. 누가 얘기하실 건지 거의 결정을 하세요. 얘기해서 보시면 드려야 돼요. 일찍 만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문제 들으셨나요? 아, 그렇긴 하네요. 자, 2분을 더 드릴게요. 아, 여기서 확 드러나요. 지금 아이신 분들은 바로 누가 하세요? 누가 안 해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할 얘기들을 막 하고 계시고. 네. 답을 누가 해요? 뭐였지? 말 잘하는 사람이 뭐지? F? 알지? 아 저요? 네, 누구 사람이요?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저도 했어요? 이 점을 했어요. 아 진짜요? 기관을 해주시는데 아 그래요? 저 어디 있어요? 저는 한국 이 시합 그 뭐지? 도성역 근처요. 회사는 시합 공대국이죠. 아 진짜요? 아 그럼 지금 신세가. 지금 저쪽 롯데하고 저 8시. 아 찾아볼 왔어요? 아 좋겠다. 저 개고. 제가 교수님이 작년에 사람들랑 지금 그리고 발표가 다 좋거든요. 저희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이 시간 다시 생겼네요. 제이시죠, 제이. 네. 진짜 오래 안 살아가지고. 아니요, 제출을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제이셔서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분을. 네, 그쪽에 한 왜냐면 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지금 제이로 뭔가를 결정해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저분은. 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더니 제가 말을 앞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각자 대화를 재밌게 나누셨나요? 네. 그러면 모여 있는 분들끼리 얘기하니까 좋죠. 막 서로 공감해주고. 지금 약간 T 성향들이 섞여 계시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러면은 누구부터, 어느 팀부터 해볼까요? 네. 그죠? 아무래도 이가 먼저 하는 거 보고 아이가 하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러면 2인분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2인분들은 스트레스를 주로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희는 음악, 수다, 먹고 가끔은 운동도 하고 책 읽는 분도 아, 아이 사이이신 분들. 네. 책을 읽는 거 맞았고요. 어려운 점은 나중에 말하고 나중에 소리하는 거. 아, 네. 말을 막 한번 수다가 떠들어 보면 가는 길에 아,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막 영화를 이 사람들은 챙기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 네. 그렇고 반대 유형의 싫은 점은 답답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답답하게 지금 공격했으니까 여기서 공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답답하고,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막 무슨 생각을 하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이러면서 불안하면서 걱정이 되고 또 걱정 오지랖은 또 넓으시죠. 네. 그리고 먼저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 네. 내가 못 들었어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아, 관점이 다르다. 네. 그다음에 그런 점은 실수를 덜 하고 네. 저희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그리고 경청이 잘해주는. 네. 일단은 감정 기복 그거는 F인 성향일 거예요. 근데 아마 I인 분들이 보면은 말을 많이 말수가 조금 차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I인 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이제 아이인 분들이 이야기 해보시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스트레스 해소법은 거의 뭐 혼자 집에서 자거나 자거나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정답. 자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거나 네, 저는 술 마시고 자, 어린 것과 이런 거를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인 분들이 수다를 떠는 거는 아마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서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2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상관없고 중간에 어떤 사람 합석해도 상관없고 막 이런 성향들이 약간 있으신 거고 여기는 친한 사람들끼리 꽁냥꽁냥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셔요? 그 어려운 점은 이제 먼저 할 걸 나눠서 하는 거를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잘 하지 못한 후회하는 거랑 뭐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여러 좀 상사한테 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좀 잘 보이고 그러는 게 좋은데 그런 사회생활에서 그런 점이 좀 어렵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인 분들은 속상한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는데, 막 이러는데도 2인 사람들이 먼저 탁 채가는 거죠. 왜냐면 먼저 얘기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아이가 봤을 때 2인 사람이 일단 싫은 점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나댄다 공격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거? 네. 근데 많지 않아요. 시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사회에서는 아이보다 이를 더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원래 이 성향인 분도 계시겠지만 난 예전에 아이였고 되게 조용했는데 그 이 성향이 길러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됐으면 완전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많이 막 나가서 막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로 바뀐 거죠. 그죠? 자, 부러운 점은요? 그런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잘 잡고 그런 거? 적극적이게 보이는 네, 그런 성향들이 부럽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들어보면 약간 저쪽 같기도 한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극단인 점수인 분들이 약간 힘드신 게 뭐냐면 저 반대의 성향을 극단으로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고의 의미는 이분들도 이해가 가능하고 저분들도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성격 유형이 막 분류가 난 제대로 분류가 안 돼서 뭐 이상한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이 성향도 이해 가능하고 저 성향도 이해 가능한 적응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I랑 E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I, 분명히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이분들은 I를 만나실 거고 I인 분들은 E를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점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분이 조용히 있다라고 해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그죠? 또 I인 분들이 이 선생님이 막 이렇게 활달하다고 해서 가벼운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I, E로 나눴죠. 그 다음에 S랑 N이죠. 그죠? N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N인 분들은, 그럼 N이 저쪽에 갈게요. S인 분들은 여기 오세요. 자. 지금 늘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거보다는 자 지금 N과 S는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할 때 어떤 식의 행동을 보이냐. 자,
요런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네. N인 사람들은 이렇다고 적혀 있는데 진짜 그런가? S인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네. 그거를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다른 유형의 부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비었네요. N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예. 저는 애는 안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물었거든요. 맨날 무슨 일할 때 전장님은 뭐 전체를 봐야 된다 뭐 그런 자, 지금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조씩 나눠서 할게요. 예, 요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요렇게 예, 6명씩 얘기하실까요? 아, 5명 그쪽에는 어차피 같이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하나씩 맞춰보시면서 그 실제 사례들이 생각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 S랑 N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자, 산불이 난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 보통 S인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막 빨간불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N인 사람은 되게 창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검은색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불이 나고 그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검정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생각하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저쪽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N의 성향이고 S는 있는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그런 거 때 아침에 할 일이 있으면 그걸 체크리스트로 다 만들어서 한 거를 지우고 지속은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많아지고 내가 하루에 할 일이 되게 많을 때 목록을 더 많이 그런 거 하거나 여행 가는 식으로 뭔가 이제 가서 하면 같이 안 가거든요. 계획을 어디로 가서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그냥 근데 이건 계획 앞에 있는 내용은 글을 따라가 그쵸.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 쫓아가지는 그런 거 같아요. 변화를 주고 이런 거가 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른 유형이 저는 집에서 다르고 회사에서 달라요. 회사에서 나오는데 집에서는 아예 나보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사람 이름도 귀여운데 뭔가 그냥 무서운 거 저기 S형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자, 지금 S랑 N은 약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면 성향을 제가 지금은 S, N 이렇게 극단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선생님이 J인 분도 계시고 P인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MBTI 그 진짜 워크숍을 가시면 아예 16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앉아요. 테이블이 1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얘기해서 막 조 이름도 짜고 자기 조의 성향에 맞는 조 이름을 짜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J나 P의 성향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거나 예,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저게 저런 얘가 어떤 얘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예, 실제로 해봤더니 이런 얘들이 이야기가 되더라 이런 것들. 저는 이제 S다 보니까 N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네. N 분들이 창의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막 이러는데 과연 어떤 얘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네, 저도 약간 갈래 짜고 수용하고 갈래 짜는 거는 성장의 봉사를 하면 이렇게 잘 해왔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절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도 그냥 그냥 기존에 하는 게 있어도 내 생각이 다르면 극단적인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라서 일단은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맞추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도 중간이라서 저도 되게 그런 거 되게 구체적인 거 되게 잘 일단은 아닌 것들 많이 하긴 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면 저 그래서 되게 룰을 어기지 않아요. 잘 지키고 잘 지키다가도 우리가 얘기 좀 되겠다. 알고 현실 수용 너무 현실만 수용하고 나는 거기 집착하다고 큰 점이나 좋아하는 사람도 아이 키우는 아이가 너무 딱 보니까 먼 미래나 가능성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게 이거에만 닫혀져 있는 느낌이라서 문제가 다가와도 되게 크게 다가오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인상 같은 거 많이 하면 그런 자, 이번에는 서로 얘기를 그러니까 한 사례만 조금 S를 나타낸 사례가 있다, N을 나타낸 사례가 있다가 생각이 들면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자, N인 분들은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네. 저희는 일 처리할 때 정해 선생님만 계속 발표하시네요. 자, 다음에는 안 시킬게요, 선생님. 네. 정해진 것에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변화해갖고 미래에서 이게 어떤 결과가 더 좋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대요. 네. 그 다음에 S에서 우리는 누가 봐도 S다. 과제를 신속하게 안 해요. 과제를 신속하게, 디테일한 거 신경 쓰기 때문에, 그죠? 아닌가요?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하는 게 목적. 하는 게, 그거는 P예요. P와 J의 차이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자, 만약에, 지금 저는 이제 교환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교환이 되게 디테일하게 막 적혀 있는 거 아실까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확 적혀 있고, 어떤 분들 보면 줄글로 그냥 쓱 이렇게 적힌 거 교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차이면 차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강의 듣고 나면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들은 느낌. 한쪽은 되게 큰 거 하나 뭔가를 들었는데 개념이 잘 안 잡힌다. S가 느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N인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막 디테일하게 막 설명이 구구절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로. 네. 저는 너무 극단적인 N이어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할 때 책을 펼치면은 네. 그 페이지 두 페이지 다 봐도 이해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음. 그러다가 책 덮고 그냥 목차부터 다시 보고 네. 목차에서 다시 큰 거부터 거슬러 가면은 이게 이 부분은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S인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하나 끼워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죠. 여기는 큰 거부터 보네요. 예, 큰 거부터 쫙 본 다음에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씩 맞춰가시는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시에서 미시로 여기는 미시 디테일하게 보다가 이제 가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험 공부할 때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 아까 요걸 안 했는데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이 일할 때 중심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외향성은 의사소통을 막 많이 하고 내 의견은 신속하게 표현해요. 내가 막 어떤 거 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네. 그리고 집단에서 막 내가 대화할 기회를 많이 잡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말하고 의견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반면 내향성은 내가 일단 생각한 거는 보류해두고 남이 어떤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I랑 E 나눠서 앉았을 때 자, 이 선생님 거 먼저 들어볼게요 라고 얘기했지 I인 분들이. 예. 왜냐면 아이는 일단 묵묵히 지켜보고 할 얘기만 딱 필요한 거 최소한의 것들만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과묵하고 그래서 이가 볼 때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대응하기 전에 일단 생각을 먼저 해요. 외향성은 일단 말하고 나서 실수했네 이렇게 느끼지만 아이는 일단 가만히 생각을 이걸 말할까 말까 여러 번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아이는 1대1로 그냥 한 사람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왜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강의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2인 분들은 교수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I인 분들은 수업 끝나고 조용히 와갖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I인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볼 때 왜 쟤는 뒤에 가서 딴소리해? 아니면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내향성이 외향성을 대할 때 지금 내향성으로 앉아 계셨던 분들은 외향성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혹은 그 분들을 대할 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기 주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웬만하면 신속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성 선생님을 대할 때 이런 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은 되게 외향적이기 때문에 이제 말 실수가 그런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해도 될 거를 막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사교적인 마음에 막 물었는데 내향적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런 것까지 초면에 저런 것까지 질문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 사람 내향성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조금 신뢰가 되려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 빨리 얘기해요. 지금 급하니까 빨리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러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목소리를 낮추고 지금 제 생각에 2로 극단인 분들이 여기에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2로 너무 극단인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극단으로 2이신 분들은 막 시끄러울 정도로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시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아까 이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S랑 N이 앉아 계시죠? S인 분들은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사례를 들려줘야 이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말이 구구절절 길어져요.
뭐 어떤 사례 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N인 분들은 S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거죠. 빨리 그래서 그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거고 S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만약에 길 가는 걸 물으려고 한다. 그러면 S인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S인 분들은 디테일하게 이쪽 코너에서 여기 무슨 간판이 나오면 거기서 그렇게 돌아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 N인 분들은 약간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설명하는 게 떨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기 좋아하고 실제적인 거 그리고 자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아하고 직관이신 분들은 통찰력,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 상상력에 의존하고 제 동생이 N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되게 저는 왜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동생은 반대로 저한테 계속 그래서 결론이 뭐야? 구구절절 그거 다 얘기하지 말고 빨리 요점만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되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N과 S의 특성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시도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이럴 게 예측이 되니까 바꿔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N인 분들이 S를 대할 때는 자,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라라는 거죠. 자, 그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는 그냥 변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알려줘야 S는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바꿔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 S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S인 사람은 N을 대할 때 디테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N을 대할 때. 그렇지만 그들은 창조가 있는 상상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정말 나라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1%들은 N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S는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지만 N들은 한 번의 그 창조적인 사고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높이 평가해 주라라는 거죠. 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네? 그죠. 지금 제가 계속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지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T랑 F로 넘어갈게요. 자, T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 T는 정말 몇 분 없네요. T. 자, T인 분들 저쪽에 가실게요. 지금 계속 앉아 계신 분도 있죠? F인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공 특성상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F가 많을 거예요. 네. 자, 역시나 여기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조로 나눠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내가 이런 점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F의 에피소드다 라고 생각되는 것, T의 에피소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심으로 서로 얘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T 같은데 하면 저쪽으로 가세요. 지금 F가 나왔더라도 내가 읽어보니까 T인데 나 약간 잘못 나온 것 같다 하면 저기 가시는 게 맞아요. 예.
자, T 몇 명이 더 합류하셨습니다. 저도 반반이긴 한데 자, 계속 메모하시고 발표하셨던 선생님은 그만하시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주세요. 네. 이거는 에피소드와 더불어 다른 유형의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T인 분들은 F를 볼 때, F인 사람 볼 때 약간 이런 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점들 있으면. 네. 토론을 할 때 이제 맞다 이럴 때 약간 사람들 분위기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수용의 내적 본격. 이 말이 맞다. 분위기 따라가는 내 말이 틀리다. 그러면은 F가 맞췄는데 왜내 생각을 틀리지 않는 거지?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좋다. 저랑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50인 거지. 그러니까 저도 왔다 갔다. 근데 빠르게 이런 큰들 깡패는 불쌍하게. 사이가 죽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닌 곳에서는 많이 짜는 수가 있죠. 운동 같은 거. 아기를 뭐 가지고 사람이 싫어. 그래서 이해를 반대에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 이 사람과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것 같고 맞아요. 맞다 틀리다. 그 아이의 사고형 모범이야. 집에서 말 잘 듣는 아이. 능력이 없는 인장이 없다라는 말을 좀 들어요. 일할 때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저건 스트레스 일할 때왜 공부하고 안 되긴 하도 사람이 가야죠. 이거 그때 감정이 자, 제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하면, 아까 제 동생이랑 계속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 동생은 또 T고 저는 F예요. 네, 너무 다르죠. 다 달라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TV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무한도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다 이러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옆에 딱 이렇게 앉고 있다. 저거 왜 저렇게 해? 저거 재밌어? 재밌지? 그거. 그러면서 되게 갑자기 분석적으로,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옆에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디테일하게 분석적으로 저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면서 옆에서 투덜투덜 거리면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저래? 지금 그러신 거예요? TV를 보시면? 저거 왜 저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예능을 볼 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예능을 약간 제 동생이 T의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제 동생은 예능을 싫어해요. 별로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예능이 약간 시간 낭비? 저거 왜 저게 웃겨? 저거 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F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예요. 재밌네.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T랑 F로 제가 느꼈던 에피소드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T이긴 한데요. 네. 예능을 볼 땐 예능이라고 규정을 해요. 네. 예능이라는 규정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재밌게 보고 네. 그게 또 S랑 N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TV를 볼 때도 저거에 뭘 말하는 거지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랑 대화를 저 사람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같이 그거 먼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네, 그런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되게 여러 성향이 지금 우리가 또 T랑 F로 나눠서만 봤기 때문에 들으면서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4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딱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가지 유형이 다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완벽히 맞기 때문에. 네. 취업할 수가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오래 받을 수 있는 분들. 자, 그래서 이제 T랑 F를 한번 볼게요. T는 간단하고 요약된 거를 좋아하고 사실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이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판사 이런 분들이 T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판결을 낼 땐 감정이 앞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논리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T인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회의 시 토의 내용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한다. 그냥 요거 하면 요거지. 왜 갑자기 누가 그랬고, 누가 저랬고, 막 디테일한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N이랑 합쳐지면 아주 극대화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인 사람들은 S팀인 분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거 괜찮아요. 근데 N팀인 분들은 디테일한 것도 싫어하고 거기다가 막 주절주절 뭔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자, 그 감정형인 분들은 사교적인 거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막 캬르르 막 웃고 여기는 딱 주제 얘기하라는 거 그것만 탁 하고 여기는 지금 관계 맺는 게 중심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리고 이야기나 에피소드를 좋아한다. 제가 지금 에피소드 얘기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F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왜냐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F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인을 의식해서 가끔씩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먼저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 잘 얘기하지 못해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갈수록 T의 성향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F이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막 이런 것들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이 이런 걸 배려하고 좀 생각하시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요 며칠의 상황을 보면 네, F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T인분들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게 어쨌든 성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형인 분들은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 예, 그래도 그래서 여기 얘기 나누신 거 살짝 들어보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저렇게 해요 라는 거는 그 성향이 키워지신 거예요. T의 성향이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봐줄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시험을 못 쳤는데요. 그냥 점수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F지만 아닌 것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드리듯이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라. T인 사람은 F인 사람을 대할 때 그래도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 관계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라.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T의 성향을 가지면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맞는 건 맞는 거 그래도 잘한 거에 대해서는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면 예, 그러면 F들이랑 잘 어울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T는 잘못했다가 먼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요런 점 노력한 건 잘했어. 이런 것들 얘기해주면 훨씬 상호작용할 때 편하다는 거죠. 네. 앞으로 다른 동료 교사들과 관계 맺으실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이 저희 엄마랑 저는 성향이 똑같아요. MBTI를 해봤을 때. 제 동생은 저랑 완전 모든 게 반대예요. INTP여갖고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청소년 수련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 가서 셋이 MBTI를 했는데 그거를 딱 한 이유로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셨었어요. 제 동생이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아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서 다른 또 뭐 원에 가거나 하면 또 원장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조직원들이 과연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시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J랑 P도 모여서 해볼까 하다가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J, P는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J이신 분들은 구체적인 게 중요해요. 네, 일정표가 딱딱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하고요. 아까 저 선생님 이제 뭐 발표할 사람은 누구를 정해야 될까요? 자, 2분 동안 얘기하고 하래요. 2분 동안 좀 더 얘기해보고 하래요. 뭐 이런 것들. 알려주면 되게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P인 사람들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제가 뭐 딱 질문해도 대답을 잘해요. 약간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융통성도 있고 순발력도 있어요. 근데 J인 분들은 순발력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런 점이 힘들고 J인 분들은 갑작스럽게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얘기를 했으면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 약간 있어요, J들이. 그래서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말, 이런 것들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거죠. 자, P이신 분들은 순간순간에 적응을 너무 잘하세요. 아, 여기 가도 적응 잘하고, 저기 가도 적응 잘하고, 예측 불가능해도 적응 잘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J가 볼 땐 조금 부러워요. 네, 근데 P인 사람들이 J를 보면 좀 깝깝하게 산다. 근데 되게 저런 거 준비해온 거 보면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P들이 J들을 이렇게 붙어갖고 나 좀 데려가줘 막 이러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J인 사람들에 붙어서 여행을 가면 너무 편하죠. 알아서 탁탁탁탁탁탁 다 해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남편도 J인 분들 만나면 편할 수 있어요. 이걸 일단 준비를 딱딱 해와서 제시하니까 먼저. 예. 이제 P인 사람 만나면 P인 남편을 만났는데 나는 J다. 이러면 완전 힘든 거죠, 이제.
네. 나는 막 해야 되는데 남편 그냥 가지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J랑 P의 특성이 있고 저는 예전에 J였지만 많이 P로 와갖고 저번에 여행을 지난 겨울에 미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네. 비행기 표만 끊어놓고 숙소도 안 정하고 갔어요. 네. 근데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P가 많이 개발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JP 받고 네 그래서 P인 사람들은 J에게 그런 걸 요구하기 쉬워요. 너 이런 것들 해라. 갑자기 즉흥적으로 확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J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혹시나 나는 P인데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J다. 그러면 이걸로 엄청 갈등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고 조금 즉흥적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미리 좀 얘기해 주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자, J인 사람은 P에게 P를 대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내가 대처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얘기해주고 이 사람 P는 언제든 확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J인 사람은 P를 대할 때 이렇게 정해졌어도 언젠간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J면 차라리 아랫사람들이 편할 수 있어요. 위에 사람이 J면 차라리 편할 수 있는데 원장님들이나 윗사람이 P다. 갑자기 아침에 오늘 식사는 뭘로 하기로 했어요. 하면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다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P인 분들이 혹시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윗사람이 P인데 너무 힘들어요. 네, 갑자기 막 전화 오셔갖고 뭐로 바꿔야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냥 일하는 것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활동지에는 뭐 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지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기 자리로 가실까요? 자기 자리로 가시는 게 편하시겠죠?